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시어머니가 60여 년간 혼자 간직했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검은 리본이 달린 영정사진 속에서 한 노인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박영숙 여사, 향년 82세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가에는 온화함이 가득했습니다. 자애로운 할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빈소 앞에는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남 김태준이 맨 앞에 있었습니다. 55세, 군청색 양복을 입은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내 최은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62세, 흰색 한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수건으로 계속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뒷자리에는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딸 김수진 30세, 아들 김민준 27세.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고인께서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셨다면서요? 그러게요.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문 시어머니셨죠. 은희는 그 말들을 들으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며느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희는 1993년에 이 집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31살 때였습니다. 남자친구 태준을 따라 처음 이 집에 왔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1992년 가을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은희 씨. 많이 기다렸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난히 은희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도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은희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은희가 제일 예쁜 신부가 되어야지. 혼수를 준비할 때도 집을 구할 때도 항상 은희 편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가끔 의아해할 정도였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는 더했습니다. 첫째 수진이를 출산했을 때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밤을 새우셨습니다. 은희의 손을 꽉 잡고 계속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잘했어, 우리 은희. 정말 잘했어.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둘째 민준이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손주를 보며 한참을 우셨습니다. 고마워, 은희야. 정말 고마워. 왜 고맙다고 하시는지 은희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갈등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 준비를 함께 하면서도 은희에게 쉬라고 하셨습니다. 손주들 봐주는 것도 좋아하셨습니다. 생일 때마다 선물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언니는 복 받았어요. 그런 시어머니 어디 있어요? 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운이 좋다고.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태주는 회사에 갔고 아이들은 각자 일이 있었습니다. 은희는 혼자였습니다. 방문을 열자 라벤더 향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향이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오래된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한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복을 좋아하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입으시던 옷들이었습니다. 은희는 한 벌 한 벌 만지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옷장 맨 아래 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상자에는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은희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물쇠를 어떻게 열어야 하나 망설이던 순간 상자 밑바닥에 테이프로 붙어 있는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열어보라고 남겨둔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끼웠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3권의 낡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였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첫 번째 일기장 표지에는 1960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1990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2024였습니다. 은희는 첫 번째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62년 전의 글씨였지만 선명했습니다. 1962년 3월 15일. 오늘 내 딸을 보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너를 위한 최선이라고 믿는다. 미안하다, 내 아기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은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딸, 시어머니에게 딸이 있었다고? 남편 태준 씨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62년 10월 7일. 오늘 아기를 낳았다. 여자아이다. 작고 예쁜 아기. 병원에서 사흘을 함께 보낼 수 있다. 그 후에는 입양을 보내야 한다. 아기의 발목에 작은 붉은 점이 있다. 이름은 은희라고 지었다. 일기장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은희는 자신의 발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른쪽 발목, 동전만한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일, 1962년 10월 7일, 입양하라는 사실, 양부모님께 들었던 이야기,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은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럴 수가. 시어머니가 친어머니였다는 것. 30년간 함께 살면서 몰랐던 것.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자신을 아껴주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일기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2년. 자신이 이 집에 처음 온 해였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은희는 첫 번째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하지만 읽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1962년 3월 16일. 어제 그 사람이 떠났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자기에게는 가족이 있다고. 나는 바보였다. 유부남인 줄 알았다면 절대 사랑하지 않았을 텐데. 은희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기장 속으로 62년 전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1962년 봄, 박영숙은 20살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녀였습니다. 아버지는 공사판 인부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남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중학생이었습니다. 영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취직했습니다. 서울 청계천 근처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에는 늘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그 시절이 담담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62년 1월 10일.
오늘도 12시간 일했다. 손가락이 아프다.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한다. 동생들 학비를 벌어야 한다.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해 2월, 영숙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공장 사무실에서 일하는 남자였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와이셔츠를 입고 안경을 썼습니다. 친절했습니다. 박영숙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점심은 드셨어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작은 관심이 영숙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있는 삶이었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연애 같은 것도 한번 해본 적 없었습니다. 남자는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영숙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1962년 2월 14일. 오늘 그분이 초콜릿을 주셨다. 발렌타인데이라고. 처음 받아보는 초콜릿이다. 너무 기뻤다. 3월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고백했습니다. 영숙 씨, 나랑 사귀어 줄래요? 영숙은 얼떨결에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생애 첫 연애였습니다.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공장 근처 작은 다방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명동 극장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숙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주말에는 만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늘 자기가 먼저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3월 중순, 영숙은 알게 되었습니다. 공장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영숙아, 조심해. 그 사람 결혼했어. 네. 부인이랑 애가 둘이나 있대. 수원에 산다던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그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결혼하셨어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래?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남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서. 영숙은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미안해요. 그냥 잊어줘요. 남자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생리가 멈췄습니다. 1962년 4월 20일. 병원에 갔다. 임신 3개월이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 1962년의 한국 사회였습니다. 미혼모는 사회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외면당했습니다. 영숙은 혼자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5월이 되어 어머니가 눈치챘습니다. 영숙아, 너 혹시... 엄마, 뺨을 맞았습니다. 이 미친년이 누구애야? 죄송해요, 엄마. 당장 없애. 당장. 아버지도 화를 냈습니다. 우리 집안 망신시킬 셈이야? 동생들은 어떡하고. 부모는 영숙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낙태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거부했습니다. 싫어요. 못해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건 제 악이에요. 지울 수 없어요. 영숙은 집을 나왔습니다. 청계천 근처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공장 일은 그만뒀습니다. 배가 불러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습니다. 저축한 돈으로 근근히 살았습니다. 1962년 10월 5일. 이틀 후면 예정일이다. 혼자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하지만 낳을 것이다. 그리고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낼 것이다. 그게 이 아이를 위한 길이다. 10월 7일 새벽 진통이 왔습니다. 영숙은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보호자란에 쓸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란으로 남겨뒀습니다. 오전 11시 23분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962년 10월 7일 아기를 낳았다. 2.8kg의 작은 여자아이다. 울음소리가 맑다. 손가락이 작고 예쁘다. 오른쪽 발목에 붉은 점이 있다. 내 아기. 미안하다. 병원에서 사흘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젖을 물렸습니다.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손가락을 세어봤습니다. 10개. 다 있구나.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으실 거예요? 은이요. 은이라고 불러주세요. 은혜로울 은, 기쁠 희. 은혜롭고 기쁜 아이가 되라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입양기관 직원이 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친절했습니다. 좋은 가정 찾아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부탁드려요. 이 아이 발목에 붉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름은 은희로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엄마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너에게 따뜻한 집과 좋은 교육을 줄 거야. 행복하렴. 아기를 건넸습니다. 직원이 아기를 안고 나갔습니다. 영숙은 빈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높고 파랗고 아름다웠습니다. 영숙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일기장을 읽던 은희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20살 어린 나이에 혼자 감당했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엄마. 은희는 자신의 양부모를 떠올렸습니다. 최영수, 한미경 부부. 자식이 없어 은희를 입양했습니다.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좋은 부모였습니다. 은희는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대학도 갔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친엄마가 바랐던 대로 엄마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은희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밖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희는 두 번째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1992년 자신이 이 집에 처음 온 해, 자신이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해, 그날 어머니는 무엇을 느꼈을까? 떨리는 손으로 표지를 열었습니다. 1990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철수 씨와 결혼한 지 22년이 되었다. 태준이는 벌써 21살이다. 대학 3학년이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다. 하지만 매년 이맘때면 생각한다. 저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행복할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2년 9월 1일. 오늘 태준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다. 떨린다. 좋은 아이였으면 좋겠다. 다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2년 9월 3일. 오늘 운명이 바뀌었다. 은희는 일기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1968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작년 가을 김철수 씨와 결혼했다. 좋은 사람이다. 내 과거를 알고도 받아들여 주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당신이 좋아요. 감사하다. 하지만 여전히 생각난다. 은희, 어디선가 잘 자라고 있겠지. 6년이 흐른 후 영숙의 삶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968년 26살의 영숙은 김철수를 만났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영숙의 과거를 알고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1969년 두 사람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1969년 3월 15일 태준이를 낳았다. 건강한 아들이다.
하지만 은희 생각이 난다. 첫 아이. 내가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미안하다, 은희야. 엄마는 너를 보내고 새 가정을 꾸렸구나. 영숙은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태준이를 잘 키웠습니다. 남편과 아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10월 7일이 되면 영숙은 울었습니다. 은희의 생일이었습니다. 남편 철수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오늘은 좀. 알아요. 천천히 울어요. 철수는 영숙을 안아주었습니다. 1992년 9월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인 태준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 데려와도 돼?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자친구? 정식으로? 응. 소개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데려와야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9월 3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영숙은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갈비찜과 잡채, 전을 부쳤습니다. 남편 철수가 웃었습니다. 여보, 너무 긴장한 거 아니에요? 처음인데 당연히 긴장되지. 태준이 여자친구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애인데.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영숙은 거실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였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희라고 합니다. 은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서 와요. 영숙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어서 들어와요, 은희 씨.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은희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버지는 무역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주부세요. 좋으시겠네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은희는 밝고 예의 바른 여자였습니다. 태준을 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은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희가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을 줍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바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발목이 보였습니다. 오른쪽 발목. 그곳에 작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영숙의 숨이 멎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영숙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저 붉은 점. 설마. 태준과 은희는 9시쯤 떠났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님. 응, 그래요. 언제든지 와요. 문이 닫혔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한데. 철수 씨. 왜? 저 아이. 혹시?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전화기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30년 전 입양기관에서 받은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은희의 양아버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밤에 전화해서 최영수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30년 전에 입양 기관을 통해 아이를 보낸 사람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혹시 따님 이름이 은희인가요? 네. 생일이 1962년 10월 7일인가요? 맞습니다. 왼쪽 발목에 붉은 점이 있나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영숙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렇군요. 확인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당신이 친어머니신가요? 네. 왜 지금 전화하신 거죠? 우연히 소식을 들어서요. 잘 자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딸은 건강하고 밝게 자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연락하실 건가요? 아니요. 그냥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영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느님, 내가 30년 전에 보낸 딸이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바로 친딸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1992년 9월 3일. 오늘 운명이 바뀌었다. 태준이가 데려온 여자친구. 그 아이가 은희였다. 내가 30년 전에 보낸 딸. 오른쪽 발목에 붉은 점. 1962년 10월 7일생. 입양아. 모든 것이 일치한다. 내 딸이다. 영숙은 펜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말해야 하나? 은희야, 사실은 내가 내 엄마야. 하지만 무슨 권리로? 나는 이미 30년 전에 엄마 자격을 포기했다. 그리고 지금 말하면 어떻게 되는가? 태준이와 은희의 사랑은 어떻게 되는가? 두 사람은 이복 남매가 아니다. 은희는 내 딸이지만 태준이 아버지는 철수 씨다. 혈연 관계는 없다. 하지만 세상이 이해해줄까? 두 사람이 이해해줄까? 영숙은 결정했습니다. 침묵하기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은희는 최영수, 한미경 부부의 딸이다. 나는 그저 미래의 시어머니일 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곁에 있을 수 있다.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다. 하늘이 내게 준 두 번째 기회다.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일기장을 읽던 은희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니, 30년 전 그날 시어머니가 느꼈을 충격이 상상되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딸이 아들의 여자친구로 나타났을 때 은희는 1992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남자친구의 집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자신을 보던 눈빛,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어머니는 알고 계셨구나. 처음부터. 은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다음 페이지들을 넘겼습니다. 1992년 9월 10일. 태준이가 은희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축복해 주었다. 진심으로. 내 딸이 행복할 수 있다면. 1992년 12월 24일. 오늘 은희와 함께 결혼 준비를 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은희를 봤다. 너무 예뻤다. 내가 품에 안아보지 못한 아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다. 안아주고 싶었다. 딸아, 엄마야 하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나는 시어머니일 뿐이다. 은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30년간 혼자 간직했던 비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밖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태준이었습니다. 여보, 아직도 정리 중이야? 은희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조금만 더 할게.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울었어? 왜?
어머니 생각나서 그때 태준의 눈에 일기장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야? 은희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일기장이야. 어머니 일기장. 읽어도 되는 거야? 어머니가 남겨두신 것 같아. 우리가 찾도록.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내용인데? 은희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말해야 할까? 지금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앉아요. 할 말이 있어. 은희는 남편 태준 앞에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여보, 이거 읽어봐. 뭔데 그래? 태준은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62년 3월 15일. 오늘 내 딸을 보냈다. 태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1962년 10월 7일. 여자아이 출산. 오른쪽 발목에 붉은 점. 이름 은희. 이게 무슨... 태준이 은희를 쳐다봤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당신 생일이 10월 7일이지? 응. 입양하라고 했지? 그래. 오른쪽 발목에 붉은 점 있지?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럼 이게 당신 얘기라는 거야? 응. 어머니가. 당신의 친어머니?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여보. 잠깐만. 생각 좀 하자. 태준은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복남매야? 아니. 은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내 친엄마지만 당신 친엄마는 아니잖아. 당신 아버지는 김철수 씨고. 맞아.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혈연 관계는 없어. 그렇지.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 처음부터. 은희는 두 번째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봐. 1992년 일기야. 두 사람은 함께 일기를 읽었습니다. 1992년 9월 3일. 태준이 데려온 여자친구가 은희라는 사실을 확인한 날. 그날 밤 은희 양부모께 전화했다고? 응. 확인하려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야? 은희는 일기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말해야 하나? 하지만 무슨 권리로? 나는 이미 30년 전에 엄마 자격을 포기했다. 태준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다음 페이지들을 넘겼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 웨딩드레스 고르던 날, 결혼식 날, 1993년 5월 20일. 오늘 은희의 결혼식이다. 면사포를 쓴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내가 30년 전에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안았던 아기. 이제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다. 버질로드를 걸어가는 은희를 봤다. 울지 않으려고 참았다. 나는 시어머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말했다. 딸아, 행복해라.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은희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은희가 제일 예쁜 신부야 하고. 기억나? 응. 그때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 오래. 태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계속 읽어보자. 일기장은 30년간의 기록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 손주 수진이가 태어난 날. 1994년 8월 15일. 오늘 은희가 딸을 낳았다. 내 외손녀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병원에서 아기를 안았다. 작고 따뜻했다. 은희의 손을 잡아주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은희가 웃었다. 어머님 고마워요. 아니야, 은희야. 고마운 건 나야.
너를 다시 내 곁에 두게 해줘서 둘째 민준이가 태어난 날 1997년 3월 10일 오늘 은희가 아들을 낳았다. 건강한 아기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손주를 봤다. 너무 기뻐서 울었다. 태준이가 물었다. 어머니, 왜 우세요? 기뻐서 그래. 너무 기뻐서. 사실은 미안해서였다. 은희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낳았을 때는 이렇게 기뻐할 수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내가 낳은 아이들을 보며 기뻐할 수 있다. 매년 10월 7일의 기록들. 2005년 10월 7일. 오늘 은희 생일이다. 43살이 되었다. 저녁에 가족이 모여 파티를 했다. 케이크에 초를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은희가 행복하게 웃었다. 나도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43년 전 오늘 너를 낳았단다. 그리고 사흘 후에 보냈지. 미안해, 딸아. 하지만 지금은 함께 있잖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명절마다 은희를 챙기던 이유. 2010년 추석. 오늘 은희가 송편을 빚었다. 서툴렀다. 손을 잡고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은희야. 어머님 감사해요. 다른 며느리들은 부러워했다. 언니는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친딸처럼 대해주시잖아요. 맞아. 친딸이니까.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태준이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말해야 할까? 그래야겠지. 지금. 태준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수진에게. 수진아, 민준이랑 같이 집으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1시간 후 두 남매가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30세, 민준이 27세. 아빠, 무슨 일이에요? 거실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은희가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일기장이야. 일기장요? 읽어봐. 수진이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두 남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그럼 엄마가 할머니, 친딸이야. 민준이 입을 벌렸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우리 외할머니셨어요?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30년간 혼자 이 비밀을 간직하셨다고요? 그래.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은희가 일기의 한 부분을 펼쳤습니다. 말하면 모두가 혼란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침묵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내 고통 하나로 가족이 지켜진다면 기꺼이 감수하겠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영정 사진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왜 저희를 그렇게 아껴주셨는지. 민준도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외할머니셨어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셨죠. 태준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30년간 혼자. 은희도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엄마, 어머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사람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한 여인의 평생을 건 사랑에, 그 사랑이 지켜낸 가족에. 수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이 가족도 없었겠죠. 태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진짜 어머니였어요. 은희한테도 우리 모두한테도. 은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30년간 저를 사랑해 주신 이유를.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2번 사랑해 주셔서.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가을비였습니다. 영정 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자애로운 미소였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은희는 세 번째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2024년 할머니의 마지막 일기. 이걸 읽어야 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을 거야. 네 사람은 다시 거실로 모였습니다. 마지막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4년 8월 1일.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말기라고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결정해야 한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4년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일기였습니다. 불과 석 달 전이었습니다. 2024년 8월 1일.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은 6개월이라고 했다. 놀랍지 않았다.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결정해야 한다. 30년간 숨겨온 진실을 은희에게 말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2024년 음력 8월 15일. 오늘 추석이었다. 은희가 송편을 빚었다. 손주들이 뛰어다녔다. 태준이가 과일을 깎았다. 평범한 명절 풍경이다. 하지만 내게는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 이 풍경을 눈에 담아둔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2024년 9월 10일. 오늘 은희와 단둘이 차를 마셨다. 은희가 물었다. 어머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걱정 마.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은희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내가 62년 전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잡았던 그 손. 이제 어른이 되었다. 좋은 엄마가 되었다. 행복해 보인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태준이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그때 이미 아프셨구나.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2024년 10월 7일. 오늘 은희의 62번째 생일이다. 62년 전 오늘 너를 낳았다. 2.8kg의 작은 아기였다. 오른쪽 발목에 붉은 점이 있었다. 사흘 동안 안아주었다. 그리고 보냈다. 평생의 후회였다. 하지만 30년 전 하늘이 너를 다시 내 곁으로 보내주었다. 며느리로. 그리고 나는 30년간 너를 사랑할 수 있었다. 엄마로서. 감사하다. 고맙다, 은희야.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2024년 11월 1일. 오늘 이 일기장을 상자에 넣는다. 열쇠도 함께. 언젠가 누군가 찾을 것이다. 아마도 은희일 것이다. 은희야,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62년 전 너를 보낸 것. 30년 전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글로만 전하는 것.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다오. 내가 널 사랑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는 것을. 너를 보낸 그날도, 너를 다시 만난 그날도, 그리고 너와 함께 살았던 모든 날들도.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이자 가장 큰 축복이었다. 너를 낳아서 미안하다. 버려서 미안하다.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사랑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것만은 믿어다오. 수진아, 민준아. 너희는 내 외손주들이다. 할머니가 유난히 너희를 아꼈던 이유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 너희가 사랑스러웠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태준아, 좋은 아들이었다.
그리고 은희를 사랑해줘서 고맙다. 30년 전 너희 둘을 처음 봤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라고. 은희야, 이제 너는 자유롭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최영수, 한미경 씨가 너의 진짜 부모다. 나는 그저 너를 낳은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30년간 곁에서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행복해라, 내 딸아. 사랑한다. 엄마가, 어머니가, 할머니가. 일기장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은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수진이가 은희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준이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태준이 은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행복하셨을 거야. 30년간 당신 곁에 있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족 4사람은 함께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박영숙 여사의 묘 앞이었습니다. 새로 만든 비석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은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 앞에 일기장 3권을 놓았습니다. 엄마, 다 읽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2년 전 저를 보낸 것 이해해요. 그때 엄마는 20살이었잖아요. 혼자였고 가난했고 어쩔 수 없었어요. 은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 전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도 이해해요. 말씀하셨다면 모두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침묵이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30년간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엄마로서. 저는 2번의 사랑을 받았어요. 최영수, 한미경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엄마의 사랑. 은희는 묘비에 이마를 댔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행복했어요. 30년간 엄마 곁에서. 태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은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알았어요. 할머니는 진짜 외할머니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를 아껴주셨구나.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 한 번만 더 웃어주세요. 4사람은 함께 절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은희는 양부모 집을 찾아갔습니다. 최영수, 한미경 부부. 70을 넘긴 노부부였습니다. 은희야, 왔구나. 아빠, 엄마. 거실에 앉았습니다. 은희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이거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 친엄마가 남긴 일기예요. 부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친엄마? 네. 알고 보니 제 시어머니셨어요. 은희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1962년 출산, 입양, 1992년 운명적 재회, 30년간의 침묵. 양부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미경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최영수가 말했습니다. 은희야, 우리는 화나지 않아. 오히려 고맙다. 그분이 널 낳아주셔서. 아빠, 그분 덕분에 우리가 널 만날 수 있었잖니. 우리 딸이 될 수 있었잖니. 한미경이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야, 넌 3명의 부모에게 사랑받은 아이야. 널 낳아주신 엄마 그리고 우리.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니? 은희는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저를 키워주셔서. 우리야말로 고마워. 우리 딸이 되어줘서. 최영수가 말했습니다. 그분 산소에 가보자. 인사드려야지.
정말요? 그래. 우리 딸을 낳아주신 분인데 당연하지. 다음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박영숙 여사의 묘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은희와 태준, 수진과 민준, 그리고 최영수, 한미경 부부, 6명이 함께 절을 했습니다. 최영수가 말했습니다. 박영숙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영수입니다. 은희의 양아버지입니다. 한미경이 말했습니다. 은희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좋은 딸을 얻었습니다. 최영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못해준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은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희 양부모님 모시고 왔어요. 이제 세 분 모두 제 부모님이에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려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준, 은희, 수진, 민준. 그 옆에 새로운 액자를 걸었습니다. 박영숙 여사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당당히 가족으로 모셔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와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왔어? 할머니, 산소 다녀왔어요. 그래. 네.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은희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착하다, 우리 아이들.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4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더 소중해졌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 지켜주셔서. 은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저를 2번 사랑해 주셔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희를 아껴주셔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곁에 계셔서.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밝게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은희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깊은 것이다. 사랑으로 이어진 것이다. 박영숙 여사는 62년간 2가지 사랑을 했습니다. 딸을 보내는 사랑, 그리고 딸을 지키는 사랑. 2사랑 모두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됩니다. 남겨진 가족들 속에서 영원히 봄밤의 별빛처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 엄지손가락 모양 눌러주시고요. 빨간색 구독 버튼하고 그 옆에 종 모양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 이야기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